그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내 연인이야.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 씨가 웃으며 답했을 때 문틈으로 그 말을 듣던 아버님이 휙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산소줄이 흔들렸고 심장 모니터가 미친 듯 울렸죠. 지혜야, 그게 사실이냐? 다음 순간 아버님은 의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리셨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채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두 아이를 둔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들려드릴게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래도 노년의 사랑은 존중해야지. 저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는 순간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어요. 처음은 고마움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75. 몇 해 전부터 건강이 기울어 간병인의 손길이 필요했죠. 여러 명의 간병인이 오가다 1년 전 지혜 씨가 왔습니다. 40 즈음의 단정한 여자, 깔끔한 앞치마, 낮은 목소리, 정확한 손놀림,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밤엔 무릎 담요를 덮어드리며 속삭였어요. 어르신 따뜻하시죠? 저는 여기 있어요.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딸 같다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서 여자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어느 날 산책길, 아버님이 지혜 씨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 걷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스카프가 흘러내리자 지혜 씨가 아버님 턱 아래로 조심스레 스카프를 올려 묶으며 속삭였죠. 어르신, 전 입안의 혀처럼 어르신의 말과 숨에 맞춰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렸습니다. 혀처럼 맞춰 산다니. 그건 돌봄의 언어가 아니라 유혹의 약속이었습니다. 지혜를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아버님이 처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땐 저도 웃어 넘어갔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어느새 명품 쇼핑백이 늘어났고 거실 서랍에는 새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나들이를 나가고 밤에는 우리가 아닌 지혜 씨 목소리가 아버님 귀에 맴돌았죠. 어르신,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말아요. 전 언제나 여기 있어요. 가족 회의를 열었을 때 남편과 시동생의 얼굴엔 잔뜩 굳은 분노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좀 누가 지나칩니다. 도가 어디 있는데 너희가 내 외로울 때 곁에 있었냐? 아버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식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선언하셨죠. 나는 지혜와 혼인신고를 한다. 내 재산은 그녀에게 남길 거다. 아버님! 남편이 벌떡 일어났고 내 심장은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시끄럽다. 너희는 날 관리하려 들지 마라. 나는 사랑을 택했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우리와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어요. 집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죠. 가끔 열리는 날엔 지혜 씨가 문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와주세요. 그 미소엔 예의가 있었지만 문은 늘 우리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휴대폰으로 혼인신고 처리 완료.
문자가 도착한 날, 남편이 주저앉았고 시동생은 욕을 내뱉었죠. 나는 그냥 멍했습니다. 끝났구나. 그 말이 입 안에서 섞여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혼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병원에 장기 입원하셨어요. 병실 한쪽엔 늘 지혜 씨가 앉아 있었죠. 손수건으로 아버님 입술을 슥슥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저만 보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혀처럼, 숨처럼 어르신 곁에 붙어 있을게요. 아버님은 지혜 씨 손을 꼭 쥔 채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의 지인이 우연히 봤다더군요. 지혜 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호텔 라운지를 드나드는 모습을.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오래전부터 울리던 경고음이 다시 커졌어요. 혀처럼 붙는다는 말, 누구에게 맞춘 혀였을까? 우리는 조심스레 알아봤어요. 사진 몇 장, 메시지 캡처, 카드 결제 시간과 장소 하나둘 맞춰 보니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내연남, 몇 년 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흔적, 아버님과 혼인신고 전후로 급격히 늘어난 고가의 식사와 숙박 내역,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랑은 계획이었다.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죠. 가자. 오늘 끝을 보자. 나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한 대가가 너무 커졌으니까요. 우린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지혜 씨와 내연남을 마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둘은 낯설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손을 포개고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보다 먼저 터진 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 남자는 누구냐고? 지혜 씨가 천천히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담하게. 소개할게요. 제 사람입니다. 뭐라고? 내연남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왜들 난리야. 어차피 끝날 노인과의 로맨스였잖아. 사랑받게 해줬고 그 대가를 받은 것뿐. 그 순간 내 안에서 뭐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님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들리는 나 자신에게 내가 놀랐습니다. 지혜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아버님, 이제는 제 남편이죠. 당신 입에서 그 말이 쉽게도 나오네? 남편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잔이 넘어지고 카페 안이 술렁였어요. 지혜 씨는 의연했어요. 우리는 서로 원했어요. 어르신은 사랑을 원했고 저는 안정을 원했죠. 거래라고 부르면 그만이지만 어르신은 행복하셨어요. 그 사실은 부정 못하잖아요. 내연남이 바톤을 이어받듯 웃으며 말했죠. 계획은 깔끔했어. 감정은 달콤하게, 서류는 빠르게. 너희가 울고불고 해도 서류는 남지. 입 닥쳐! 시동생이 덤벼들었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말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이댔죠.
욕설이 튀어나오고 숨이 목에 걸렸어요. 그 한복판에서 지혜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어르신은 오래 못 버텨요. 그러면 모든 건 제 것이 되죠. 그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 그 대가로 제가 약간의 약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약간이라고? 그때였습니다. 떨어뜨린 내 핸드폰에서 스피커가 켜져 있었어요. 우연히 눌린 통화 버튼이 병실로 연결되어 있었죠. 지혜야, 약간이라니. 내 마음도 약간이었냐? 순식간에 피가 얼굴에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받고 동시에 카페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병실로 뛰어 올라가는 계단은 끝이 없었어요. 숨이 턱에서 끊어지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죠. 문을 열자마자 아버님이 산소줄을 움켜쥔 채 우리를 보셨습니다. 지혜야, 그 남자는 누구냐? 방금 너 말했지? 지혜 씨가 뒤따라 들어와 억지로 미소를 그렸습니다. 어르신, 뭐예요? 늘 흥분해서. 흥분은 내가 했구나. 내 손을 잡고 겨터처럼 맞춘다던 내가.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선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안 돼요. 진정하세요. 나 바보였구나. 아버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난 사랑이라 믿었는데 너는 약간에 뭐라 했지? 그 순간 모니터의 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의사가 다가오고 가족분들 잠깐 비켜주세요. 소리치는데 내 다리는 그 자리에서 꺾여 주저앉았어요. 지혜 씨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손을 내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그리고 세상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갑고 환했습니다. 향, 냄새 속에서 나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곱씹었어요. 난 사랑이라 믿었다. 믿음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 나이에 그 순간에야 아버님이 알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이를 갈았고 시동생은 담배를 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우리 셋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각자의 죄책감과 분노 속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갈 무렵 지혜 씨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와 영정 앞에 절을 했죠. 어르신,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는 병실에서 속삭이던 그 톤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꺼져! 지혜 씨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계약서 기억하죠? 혼인신고도 유효하고 남긴 것들도 유효해요. 어르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전 제 몫을 챙길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음과 웃음 사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미친 소리 같은 웃음이었죠. 그래요. 챙기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런데 알아요? 당신이 끝내 가져가지 못한 게 뭔지. 지혜 씨가 처음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당신을 부르던 그 마지막 호흡, 그건 아무 문서에도 남지 않아요. 당신이 입안에 혀처럼 맞추던 그 말들, 그건
결국 독이었어요. 당신 입과 아버님의 귀 사이 그 좁은 길을 지나면서 독이 됐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연남은 멀찌감치 서 있다 시선을 돌렸죠.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우리는 침묵으로 영정을 향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우리는 매만지듯 살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늦었어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꽉 잡았죠. 그 손이 뜨거워서 그 순간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아버님 방에 불을 켜둡니다. 빈 침대와 접힌 무릎다며 눌어붙은 약 봉투의 구김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믿고 싶다. 믿고 싶었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 믿음을 먹고 자라난 거짓이 한 사람의 생을, 한 가족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끔은 상상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느리게 흘렀다면, 그날 카페 종소리가 조금만 더 늦게 울렸다면, 그 통화 버튼이 실수로 눌리지 않았다면, 아버님은 우리 몰래 눈 감으셨을까요? 아니면 끝내 같은 결말이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일찍 들여다봤어야 했다는 것. 아버님의 설렘을 비웃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정면으로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것. 사랑을 금지하지 않되, 서로의 경계를 그리지 않게 붙들었어야 했다는 것.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나도 그랬다 싶은 기억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내 부모님,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나요? 이 이야기는 제 고백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과도 닮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속에 맴도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묘하게 서로의 체온을 알아봅니다. 그 체온이 우리를 조금은 덜 외롭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버튼 하나지만 그것으로 제 이야기가 더 멀리 꼭 닿아야 할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같은 고민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설렘은 존중하되 외로움에 기대어 맺은 약속은 조심히 다뤄주세요. 달콤한 말은 저처럼 부드럽지만 때로 그 혀끝엔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인 우리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다만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삼키지 않도록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붙잡자.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 방 불을 끄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버님, 사랑하고 싶으셨죠? 저도 이제 이해해요. 다만 다음 생에 혀처럼 맞춰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편하게 만드는 사랑을 만나시.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닫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